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4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의 종목들 진단 도와드릴 텐데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좀 들어가 볼까요?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남선 알루미늄이고요. 예. 예, 매수가는 3,300원이고 네.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3,300원에 매수하셨으면 예, 얼마 전에 매수하신 거 아니에요? 예, 얼마 전에요. 그쵸. 예, 워낙에 또 이 종목이 거의 뭐 5,000원 가까이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예. 그 급등한 이후에 들어오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솟구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들어오신 거 맞습니까? 예, 이거 알루미늄 예. 관련된 주식이고, 그렇죠. 러시아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걸로 인해서 수혜가 네. 있을 거라고. 그래서 너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서워서 살 수가 없었는데, 예. 그냥 사보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급등락이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좀 내려왔을 네. 때 접근하신 것 같은데, 자, 문제는 다시 한번 이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 솟구칠 수 있을지 그 반등 가능성 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예. 자, 첫 번째 종목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남선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사실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 네. 알루미늄 가격 올랐다 해서 정말 솟구쳤던 종목들인데 네. 요즘엔 다소 잠잠해졌습니다. 그럼 이 종목 다시 한번 반등 세게 줄까요? 네, 일단 시청자님께서 일단 알루미늄에 관한 일단은 그 메시지가 일단 러시아 전쟁에 관련된 거로 말씀하셨습니까? 예. 알루미늄 관련주는 국내에도 크게 뭐 조일 알루미늄, 삼화 알루미늄, 남선 알루미늄 있습니다. 근데 남선 알루미늄과 그 알루미늄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요. 남선 알루미늄은 창호, 그 다음에 구조물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국에 한 300여 개의 대리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알루미늄이지만 이제 새로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재건설, 그다음에 한강 르네상스, 이제 고도 제한이 없어지게 되면 건물 층수가 32층 이상이 풀어집니다. 네. 그러면 50층, 60층 되면 일반 구조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창호 자체가요. 그래서 통유리식으로 들어가고 안에서도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수혜를 볼 거로 보는 어찌 보면 이 정책 관련주와 포함이 됐고요. 네. 자, 제가 보는 두 가지 점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번에 쌍용 자동차 인수가 과연 SN그룹이 들어갈 거냐, 아하. 안 들어갈 거냐에 대한 그 모멘텀이 이번에 상승분에도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정확하게 공시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앞으로 나가야 될 성장성을 바라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요. 예. 지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 돌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크사이드라고 해서요. 네. 이 보크사이드는 저 아프리카라든지 저 아프리카 기니, 그것도 내전이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하고 네네. 인도네시아, 이 1만 3천 개 섬인 인도네시아 여기서 제일 많이 우리의 수급을 가져오는 쪽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큰 바로 만들어서 이제 알루미늄 필요한 곳에다가 대부분 납품을 하거나 하는 건데 그 지금 알루미늄이 아까 시청자님께서도 그에 관련된 게 맞을 거다. 마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리가 지금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예. 계속 끝없이 올라가거든요. 주석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알루미늄이 사실은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필요한 거에 그때 한참 슈팅이 한번 나왔었고 그 이후로는 좀 조용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알루미늄 가격은 계속 원자재 가격이 상승 중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은 지금 금액적으로 봤을 때 3,320%는 조금 정책이라든지 하기에 조금 많이 담으신 겁니다. 보통 한 15% 정도만 담으시면 되는데 워낙 급등락이 있으니까요. 급등락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응을 하기가 힘들 수 있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 종목은
단기간 내에 뭐 몇 프로 먹고 수익을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장기간 되고 원달러 상승에 원자재 수급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필요한 게 많아요. 계속 이제 재개발과 아파트들이라든지 건물들이 들어서니까 차라리 조금 스윙적인 측면으로 조금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일단 이평선짜리로 봤을 때는 22평, 우리가 생명선이라고 부르는 22평 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네. 그게 3,500원 선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신 건 3,300원, 오늘 주가가 하필이면 마이너스 4.25%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원자재 관련 섹터들은 건축 관련, 토목 관련은 올라가기 때문에 동반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스윙적으로 한 3, 4개월, 5개월 정도 바라보시면서 가시면 크게 손해보지 않고 가실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혹시 급등락이 났을 경우에는 그때는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다시 한번 진단해가지고 이제 뭐 평단가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한번 대응해 드릴 테니까요. 주식은 항상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남선알미늄 워낙 또 급등락이 있는 종목이라서 약간 불안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일단 몇 달 동안 보유를 해 나가시면 충분히 수익 거둘 수 있대요. 자, 다만 그 중간에 언제든지 급등락 나올 수 있죠. 급등락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만약 불안하시면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많이 보고 나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 남선 알미늄 살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또 바통 터치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유튜브 종목입니다. 임국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자, SFA 반도체 갖고 계시네요. 6,750원에 20%입니다. 이 가격이면은 오늘 종가와 뭐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최근에 매수하셨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늘 종가가 6,850원입니다. 사연을 좀 보내주셨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반도체주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목표가 얼마를 봐야 할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정말 손꼽아 기다렸던 반도체주의 반등, 이제 조금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SFA 반도체도 사실 고점이 10,000원이 넘었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 뒤로 벌써 이렇게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라오게 된다면 목표 가격을 어디까지 볼 수 있을는지 SFA 반도체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릴게요. 자, 전문가님, SFA 반도체입니다. 이제 조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볼까? 바로 이 질문이거든요. 네. 요즘 뭐 반도체 장비주들 다 좋기 때문에 네. 지금 조금 뒤늦게 좀 발동을 걸렸어요. SF 예. 반도체. 지금 일부 좀 강한 종목들은 신고가 근처까지도 지금 와 있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네. SF 반도체는 뭐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요. 지금 하반기에 이제 서버 수요 증가 및 DDR5 전환의 수혜를 입을 것이다. 뭐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서버 D램과 오디오 코덱 수요 증가로 인해서 올해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한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도 약 3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이던스 컨센서스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DDR5 침투율이 올해 지금 예상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데 네. 올해 말까지는 그래도 한 12, 3% 정도는 침투율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내년 말까지도 한 30% 이상 침투율이 좀 기록할 것으로 보여가지고 예. DDR5 본격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하면은 뭐 SF 반도체 분명히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뭐 사신 가격이 6,700 지금 이 가격 근처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전고점 아니 얼마 전에 전고점이 아니라 얼마 전에 고점 7,300원을 좀 또 돌파하는 시도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대부분의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바로 고점을 대부분 다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SFA 반도체도 그렇게 본다면 좀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7,300원이 일단은 1차적으로 거기에서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같이 좀 받쳐줘야지 거기도 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7,300원까지는 일단은 뭐 무난히 갈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지금 뭐 십자형 도지 패턴이 나왔지만은 이게 지금 고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지금 뭐 차트 모양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닥을 하방을 어느 정도 좀 다지고 있는 형국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예. 만약에 7,300원이 돌파가 되면은 한번 7,800원이
또 다시 한번 고점이 저번에 전고점이 그쪽에서 한번 좀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네. 긴 호흡을 가지고 가신다면은 뭐 DDR5 침투율을 고려하신다면은 좀 길게 가지고 와보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나는 지금 이번에 그 반도체 장비주 사이클에 좀 올라타고 단타로 보시겠다고 하면은 1차 목표가는 한 7,300원 보시고요. 거기서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7,800원까지는 한번 또 트라이 한번 해볼 것입니다. 그러면은 2차 목표가는 뭐 7,800원, 7,900원 이 정도 선에서 한 목표치를 둬보시는 게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FA 반도체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7,300원까지는 뭐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쯤에서 조금 더 판단을 내려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SFA 반도체 임국하님의 종목 진단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진단까지 살펴드렸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종목으로 연결을 해보죠. 자, 세 번째 종목 진단은요, 또 유튜브 종목입니다. JS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기아를 보내주신 상황이에요. 85,000원에 10% 비중이십니다. 자, 기아. 많은 분들이 정말 뭐 보고 계신 종목이죠.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랫동안 워낙에 또 비실비실하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기아가 어느새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최근 단기간에도 17%가량 저점 대비 올라와 있는데 과연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인혜 전문가님, 기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기아차 요즘에 계속 종횡무진합니다. 우리 1시에 또 방송에 또 이상의 월드컵에도 기아가 이렇게 소개됐고 했는데, 이 기아차 지금 사실은 반도체 쇼티지, 일단은 차에 대해서, 완성차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시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완성차들이 이게 제품의 이게 소비자에 가는 시간이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6개월이라고 그럽니다. 네. 6개월 정도, 많게는 1년 정도 걸리는데, 이 기아차가 왜 이렇게 지금 상승세를 띄냐면요. 하필 네. 기아 현대차가 지금 북유럽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가 또 이렇게 선방을 하고 있답니다. 네. 그리고 기아차의 100대가 만들어지면 40%는 국내 시장 내수용이고 60%가 이제 수출입니다. 근데 네. 대부분 공장들도 해외에도 많이 진출돼 있는데, 이 기아차가 지금 상승 모멘텀을 쭉 타고 올라가는 결정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번 달 말에 이제 결론이 날 겁니다. 현대 기아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절충안에 대해서 이제 이번 달 말에 심의를 갖다가 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에서 일단 하면 공고안에 대해서 의결이 되면 이제 그에 대한 또 상승 모멘텀이 또 크게 나올 겁니다. 네. 완성차를 판매하고 2, 3년 후에 소비자가 차를 팔았을 때 다시 그거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중고차로서 또 인증품을 팔면 두 번의 이익을 또 거두게 되고, 또 그에 대해서 또 이 기아에 대한 또 네임 밸류가 또 상당히 올라가고요. 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SVU 같은 가정용 자동차로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봉고차, 그러니까 상업용 자동차가 거의 또 시장에서 거의 랭킹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기아차를 한번 더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아무튼 중장기 섹터에서는 상당히 꼭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오늘 사실 오늘 0.25% 살짝 이렇게 빠졌는데, 이 빠진 이유는 오늘 뭐 테슬라도 어저께 발표도 좀 나섰고, 여러 가지 또 부분의 자동차 시장들이 좀 약간 오늘은 수급이 원전 쪽으로 좀 많이 돌다 보니 이렇게 조금 약간의 이렇게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85,000원에 지금 10%를 진입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85,000원이 어떤 자리인가? 제일 많은 매물대가 있는 자리입니다. 아하. 제일 강력한 있는 이 매물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매물대가 있다는 것은 위에 이제 저항이 이제 위에서 이제 밑에서 이제 받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당히 있는데, 일단 기아차는 21평 자체가 75,000에 지금 데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사실은 손절가를 먼저 보면 기아 자동차는 75,000원이 이거 떨어진다. 예. 근데 떨어진다 그러면 약간 손절적인 어쩌면 의미를 좀 보시면 되고, 지금 79,900원 어찌 보면 오늘 8만 원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예. 아직까지도 이렇게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우상방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기아차가 계속 시장에 이번에 뉴욕 오토쇼가 120년 정도 정통된 미국 오토쇼에서도 상당히 평가를 많고 하기 때문에 예. 지금 북미 시장에서도 상당히 또 큰 상승세를 보고 있습니다. 차란 것은 하루아침에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양이 있고 여러 가지 부품적인 수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품주들도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전장 부품 회사들도 많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기아차는 동반 상승할 거로 예상되고요. 85,000을 뚫기로는 사실은 좀 어렵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워낙 매물들이 지키고 있는 이 물량들이 많다 보니 네. 85,000을 힘드니까 아니면 조금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약간의 이 우리 말하는 이렇게 조금 진입을 하셔서 이게 평단가를 조금만 낮추시면 이 무리한 85,000원 선 라인을 굳이 뚫을 생각하지 마시고 좀 밑에서 수익을 이렇게 창출을 하시면 이 정도에서 창출을 하시면 어떻냐 하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85,000원까지 무리 없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저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또 올 수 있으니 그 유념하시고 아무튼 기아차의 사항은 박스 형태의 채널 형태로 지금 계속 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스 네. 형태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포인터에다가 지금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박스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반 아시면 되고요. 75,000원이 손절 포인트, 그 다음에 85,000원까지 충분히 가지만 그래도 저항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한번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시면서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일단은 홀딩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자, 기아 살펴드렸습니다. 85,000원 매수하신 가격까지 충분히 도달은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지만 이 85,000원을 강하게 돌파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그쪽에 매물대가 워낙에 또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75,000원은 이탈을 하게 되면요. 손절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기아에서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JS님께서 보내주신 기아 살펴드렸습니다. 기아 이 자동차 쪽에서 관심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이런 맥락들을 챙겨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종목 진단 마무리해보겠고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를 잠시 뒤로 하고요. 전화 연결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잠시만 한마디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채팅창이 조금 평소보다 약간 잔잔한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이 좀 뜸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종목 진단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럴 때 종목 진단 올려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종목 진단 많이 남겨주시고 전화 한번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예, 파라다이스 네. 17,950원에요. 네. 10%입니다. 자, 파라다이스 이 카지노 관련주로 갖고 계시고 17,950원에 10%요. 예, 혹시 매수하신 시기는 언제쯤에 매수하신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서요. 작년 10월. 그러면은 이 13,000원대 이렇게 좀 내려갔을 때까지 계속 갖고 계셨던 거네요. 예, 예. 자, 다시 이제 16,650원. 사실 얼마 전에는 그 18,000원대까지 또 가기도 했는데 자, 어쨌든 예, 예. 다시 좀 그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라다이스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얼마쯤 강가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유하시면서 수익이 좀처럼 크게 나지 않으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리오프닝 관련된 뭐 이런 그 기대감도 있긴 한데 과연 파라다이스가 얼마큼 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자, 최현재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파라다이스입니다. 네. 지금 매수하신 것보다 조금 낮긴 한데 최근에 이 정도 가격 수준에서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전부 이 정도 좁은 박스권에서만 그냥 단기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맞아요. 뭐 리오프닝 관련주라는 거면 다들 아시는 거고 뭐 아시고 사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예. 지금 파라다이스가 빨리 실적이 회복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와가지고 예. 파라다이스의 뭐 카지노를 빨리 이용을 해야지 뭐 지금 파라다이스가 지금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동남아 지금 중국하고 일본 관광객 VIP들이 이제 주잖아요. 파라다이스는 조금 더 일본 관광객 비중이 조금 더 높고 네. 일본 VIP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아직까지도 지금 방역 조치 제한을 안 풀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다 풀었지만은 지금 제일 동남아 다른 나라들은 다 풀었어요. 그럼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 제일 늦게 되고 있어가지고 네. 실적이 개선이 되려고 하면은 결국에 그쪽 나라들의 먼저 방역 조치 완화가 된 다음에 우리나라 입국이 돼야지 뭐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을 보고 있어요. 예. 당분간은 기대감만 가지고 지금 주가 더 이상 이제 가기는 좀 힘들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좁은 박스권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하단은 한 16,000원 정도로 보셔야 되고 예. 상단
상단은 한 17,000원 후반 아니면 18,000원까지 아래에서 위까지 한 2,000원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가지고 계신 가격이 17,950, 18,000원인데 박스권 상단에 딱 걸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것 같으면은 그쯤에서 또 다시 내리니까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솔직한 얘기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하고 뭐 네. 계속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실적의 좀 바로미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만큼 예. 뭐 같은 외국인 카지노 기업인 GKL하고 파라다이스가 있는데 강원랜드가 상대적으로는 제일 먼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당연히 보고 있어요. 뭐 내국인 쪽이 먼저 이용을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전부 다 해제가 됐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18,000원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네. 하지만은 또 하단도 어느 정도는 지지가 돼 있다. 왜냐하면은 기대감이 있으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방은 받쳐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뭐 지금 여기서 뭐 손실을 확정짓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좀 애매한 가격인데요. 일단 가지고 계시면은 점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개선되는 게 보이면은 주가는 결국에는 뭐 18,000원 넘어서 한 2만 원까지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만큼 여태까지 기다리셨으니까 예. 다른 종목 지금 교체하기도 솔직히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그렇죠. 요즘 보니까 순환매가 지금 거의 다 한 번씩 다 도른 것 같아요. 네. 지금 특별히 뭐 종목 교체도 좀 마땅치가 않고 지금 일단 가지고 계셔가지고 좀 하반기까지 한번 2만 원 선까지는 한번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당분간 좀 답답한 흐름 이어지더라도 좀 참으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일단은 그 보유하신 매수하신 가격쯤 18,000원 정도를 강하게 뚫어내기까지는 일단은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너무 불안해하실 건 없는 게 아래쪽도 하단도 강하게 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좀 더 여유 있게 좀 보유해 주시면서 2만 원 정도까지 목표하시고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답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예.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파라다이스 지난해부터 쭉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수익을 챙기시고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화 종목 진단 뒤로 하고요. 다시 유튜브로 가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번에 살펴드릴 분은요. 고혜령님, 혜령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자, 덕산 하이메탈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고 지금 매수 문의를 주셨거든요. 덕산 하이메탈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요? 라는 질문인데 자, 이 차트 보시면 좀 고민이 될 만한 자리이기도 해요. 덕산 하이메탈 최근 주가 흐름은 참 좋았는데 만 원대를 위로 솟구쳐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7%가 넘게 올랐거든요. 문제는 많이 올랐다는 거죠. 전고점 부근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매수해서 확 뚫어낼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맞고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고민이 되는 자리인데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네. 덕산 하이메탈 지금 사도 됩니까? 진짜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청자분께서 어제 샀었으면 네. 제가 어저께 진단해서 왔었으면 한번 이렇게 큰 욕심 안 부리고 한번 진입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7.14%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바로 위에가 전고점입니다. 네. 예,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왜 계속 이렇게 이동하냐면 회사마다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타일이 있는데 이게 하는 일이 이제 솔라볼이 이제 주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라볼. 그리고 이 거래하는 회사들이 앙코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그러니까 앙코가 아메리카도 있지만 앙코 차이나도 있고 예.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뭐 하이닉스부터 시작하고 모든 유수의 곳에다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납품도 하고 하는데요. 저는 이 종목들이 지금 요즘에 소부장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뭐 소켓부터 시작해서 뭐 장비 그다음에 소재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는 마지막 남은 섹터가 있습니다. 네. 러셀이라든지 이제 그 장비를 매매하는 네. 중고 매매하는까지 나올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그 반도체 관심이 많다 보니 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금 다 훑고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가볍고 그다지 크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뭐 크게 이렇게 지금 이 스몰캡입니다. 스몰캡이라서 2,000원, 2,100억 정도 되는 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주가의 흐름에 상당히 많이 튀죠. 거래량도 뭐 이
이 사이즈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 나쁘진 않는 거래는 항상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시원하게 이렇게 슈팅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예. 이게 한 번에 M파, 한 번이면 1파라고 하지만 이제 2파, M파 상승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튀어준다면 진짜 그 고점까지 찍으면서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M파를 하는데 오늘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으로서는 지금 21일편까지 딱 걸려있기 때문에요. 자, 예. 다음 이게 지금 내려갔을 때 약간 하락을 하고 조정이 들어가는 시점에 한번 들어가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총 대비 주가의 흐름 자체, 그 다음에 탄력을 주는 이 파동력도 보면 상당히 작년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시점이 딱 뜨기 시작 때부터 같이 동반 상승한 이 흐름이 이렇게 거래량에서 눈에서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은 항상 이 종목이 어떻게 갈 건지 보면 거래량의 흐름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파란색 거래량이 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 아무튼 오늘 7.2% 올랐으니까 7.14% 올랐으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조정 들어가고 난 뒤에 한번 단기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니, 오늘은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덕사라이메탈 살펴드렸습니다. 매수문이 들어왔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네요. 주가가 사실 그동안에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오늘장에 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전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잠깐 조정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서 그때도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덕사라이메탈 살펴드렸으니까요. 고혜령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종목 진단 해봤고요. 자,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양원성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이 종목은 한국공항입니다. 이 물류 서비스 이쪽으로 알고 있는데 매수하실 가격부터 먼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매수 가격이 57,000원이고요. 20% 비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매수하고 나서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이죠.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사연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읽어드리죠. 리오프닝주 중에 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 수혜도 받고 유가 상승에도 방어가 될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꼼짝도 안 하네요. 계속 가져가도 좋을까요?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꼼짝도 안 한다라는 말을 들어보니까요. 바로 최근에 들어가신 거네요. 자, 최근 상황이 참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게 바로 한국공항의 현재 주가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꼼짝도 안 하는지 앞으로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인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최현재 전문가님, 한국공항입니다.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입니까? 지금 뭐 한진그룹 계열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항공 운수 보조 사업을 하는 데죠. 지금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이제 지원해주는 회사인데 결국에는 국내선, 국제선 즉 운항 편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 업황 자체가 예. 좀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4분기에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뭐 마이너스를 내다가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소폭했어요. 일단 이게 추세적으로 돌아섰는지 안 돌아섰는지는 뭐 1분기 실적을 조금 봐야 될 것으로 보는데 예. 결국에는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이쪽 한진그룹 그쪽 계열의 어떤 운항 편수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앞으로는 이 운항 편수가 점점 더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뭐 리오프닝이니까 벌써 뭐 지금 뭐 항공기 예약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지금 항공기 가격도 그러니까 항공 티켓 가격도 뭐 많이 예. 올라가지고 뭐 그만큼 이제 수요가 좀 더 늘어나고 있다. 뭐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뭐 여행 수요가 더 늘어나면 운항 편수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뭐 실적은 따라오면서 좋아질 것인데 움직임이 좀 답답하다. 예, 네. 뭐 맞습니다. 하루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한 7,700주밖에 안 되니까 작은 종목이고. 예, 맞아요.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얘기를 많이 안 기다리려고 하면은 거래가 좀 실리면서 움직일 때 같이 좀 들어가시면은 좀 덜 지루한데 거래가 죽어 있을 때 들어가면서 뭐 이게 좀 눌림목 구간이라고 해서 거래가 죽어 있으면서 들어가면은 좀 상당 부분 좀 거래가 오래 터지기까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거래가 좀 있는 종목들을 좀 들어가는 게 좋다고 좀 말씀드리는데 예. 저는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매물 소화 과정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하단으로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하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예.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리오프닝에 대한 뭐 어떤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실적도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지금은 상단에서 뭐 지금 바로 가기는 좀 힘들다. 좀 지수하고는 좀 무관하게 보셔야 돼요. 네. 지수하고는 무관하게 그냥 개별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예. 언제 움직일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뭐 긍정적으로는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지금 사신 가격이 57,000원 뭐 지금 사신 가격 오늘 49,600원 1,000원밖에 차이 안 나니까 비슷해요. 예, 네. 좀 가지고 가보셨다가 지금 손절하기도 애매합니다. 솔직한 그렇죠. 얘기로. 지금 만약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뭐 5만 5천 원까지는 그냥 다이렉트로 뚫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본인도 그럼 만약에 한 5만 5천 원 정도 가면은 10%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거니까 예. 그 선에서는 뭐 얼마 전에 저기 21년도 9월 달에 고점이 58,700원이었는데 네. 그 선도 한번 또 타진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매수하셨으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아까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바로 움직일 것 같으면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사셨어야지 이 종목을 네. 사시면 안 됐다고 맞아요. 말씀드리고요. 뭐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국공항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수의 움직임과는 좀 별도로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 약간의 기다림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으니까 보유는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대로 박스권을 좀 돌파하게 됐을 경우에는 뭐 55,000원 그 이상까지는 충분히 바로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가격대도 참고를 해보시면서 대처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양원성님께서 보내주신 한국공항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 종목 진단 이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또 찾아봤습니다. 이용기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나오는군요. 뭐 다들 지켜보고 있는 그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봐드리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매수 가격이요. 66,660원입니다. 가격을 맞추셨나요? 6666이 반복되네요. 자, 비중이 지금 20%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비중을 더 늘리실 생각이신가 봐요.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여쭤보셨습니다. 66,660 이 정도면은 바로 최근에 매수하신 거겠죠? 자, 지금 현재 주가가 67,700원입니다. 정말 계속 내려가다가 도대체 삼성전자는 언제 오르는가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는데 이제 조금 뭐 매수할 때도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강하게 상승하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에서 추가 매수 적기인 건지 어떻게 전략을 봐야 되는지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삼성전자입니다. 추가 매수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삼성전자를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네. 현재 작금해진 대한민국의 주가 흐름이라든지 그 지수의 형태를 보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 상황이라서 예. 사실 제일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이 종목을 브리핑하기 앞서서 네. 이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66,660원에 일단 뭐 맞추신 것 같아요. 뭐 네. 못하기처럼 나누는데 더 매수해도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생각지도 이렇게 다른 삼성전자의 밴드 회사, 협력 회사들은 숭숭장구하면서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사업 확장력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우수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봐도 네. 반도체부터 시작해 평택에 지금 지금 거기에 있는 P1, P2, P3부터 시작해서 지금 반도체 공장들을 지금 새로 증설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몇 년 전에 하만카톤이라는 또 스피커하고 이 전문 기업까지 해서 전체 사업 부가의 한 5% 정도까지도 같이 가기 때문에 다양하게 일단은 사업 분야를 두고 있고 로봇 사업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탈적인데 삼성의 주가가 왜 이렇게 계속 바닥으로 떨어질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주식의 어찌 보면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삼성이 외인들이 들어와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30원, 40원 그렇게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찌보면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코리아 리스크랍니다. 그러니까 네. 이 종목 삼성이 미증시 올라갔었으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일본도 대표적인 파라소닉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동일합니다. 일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부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지금 전주 금요일 날 이제 외인들의 이제 또 배당을 또 해가지고 1조 한 1,000억 정도가 빠져나가죠. 1조
1조 이상이 빠져나갔고 해서 일단 배당도 좋고 해서 지금 흐름 자체는 여기가 저점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오늘은 삼성이 저점일까라는 생각을 두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조금 우리 주가 흐름처럼 0.45 오늘 300원 올랐습니다. 300원 올랐는데 이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건데 지금 악재에서 그 원달러 환율이 좀 정상적으로 조금 하방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은 이 주 불안한 흐름은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투자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가시는 게 사실은 제일 알맞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간이 아니고 웬이 아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해서 충분히 이 삼성이 지금까지 봤던 옛날에 그 템포 흐름들을 보면 상당히 크게 다이나믹하게 갈 때는 크게 멋지게 갑니다. 근데 지금 시대 흐름,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흐름의 악재에 지금 제대로 지금 삼성이 지금 막 맞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번 고통을 같이 함께 하시면서 추가 매수 없이 그냥 이 정도 66,660원이면 예. 지금 오늘 67,700원에 비해서는 그냥 가지고 가시면서 한번 횡보 구간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오를 때까지 한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거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봐드렸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고 요대로 이 비중 그대로 보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자, 이 용기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봐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하나만 좀 더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기정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진단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고려제강 갖고 계시네요. 자, 매수하신 가격이 26,700원이고요. 15%입니다. 아, 최근에 들어오신 게 아니네요. 지금 22,000원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자, 고려제강, 과연 또 반등이 나와서 매수가 이상까지 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현재 전문가님, 고려제강입니다. 26,700원에 15% 가지고 계시는데 요거는 크게 움직이질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청과주들에 비해서 크게 네. 좀 못 움직이죠.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요. 후발주자니까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고려제강은 내수보다는 조금 수출의 포지션이 조금 더 네. 높습니다. 지금 높기 때문에 중국의 지금 철강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중국의 철강 업체들은 결국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미 조금 얼마 전에 지준율을 인하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대출 지준율은 인하했는데 대출 금리는 얼마 전에 또 인하를 하지 않아 가지고 조금 그거는 좀 아쉬운데요. 일단은 지금 고점 26,700원, 26,700원 사신 가격인데 좀 회복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랠리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동참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추가적으로 키 맞추기로 좀 갈 수도 있다고는 보고 있지만은 네. 저는 이제 철강주 지금 고점에서 조금 선두주자들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확인하고 이제 꺾이는 거 확인하고 팔면 되는데 다른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세아제강이 지금 제일 대장으로 좀 강한 것 같고 뭐 네. 그런데 지금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됐다.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좀 못 간 주식들이 좀 올라야 되는데 오늘 고려제강은 또 하락을 해가지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불투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은 지금 손실폭이 크니까 지금 매도하시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25,000원이 얼마 전에 조금 거기가 좀 매물대가 있는데 그 매물대 뚫으려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25,000원에 시도를 몇 번 한 다음에 거기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일단 작년도에 실적이 조금 돌아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손절매하기는 굉장히 좀 아깝다. 예.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회사 실적 돌아섰으니까 조금 더 가지고 가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만약에 이 지금 사신 가격까지 또 근처까지 오면 한 27,500원에서 또 다시 한번 좀 흔들릴 가능성이 또 매우 높아 보여요. 네. 그럼 거기서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한 27,000원 정도 가면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좀 무난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려제강 살펴드렸습니다. 최근에 다른 철강주들에 비해서 움직임이 좀 적은 편이었는데 일단 매수하신 가격 부근이죠. 27,000원 부근까지 보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기정님의 고려제강 살펴드렸습니다. 종목 진단은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내일장은 좀 어떻게 하려고 할지 그 포인트 좀 잡아주실까요? 네.
예, 오늘도 보니까 네. 지금 서부 텍사스 주유율가 지금 102.19달러로 해서 이게 네. 리베럴에 지금 상당히 고유가가 지금 안착이 지금 고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지금 100달러를 넘는다는 것은 일단 업체 측인 일단 입장에서 정유라든지 정제 마진은 네. 좀 높을 거로 예상되고요. 일단은 하다 보면 이제 안에서 이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주들을 좀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가셨으면 하고요. 네. 일단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지금 큽니다. 지금 여기서 수출적인 거나 대외적인 그런 역 수출 마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이렇게 환율 때문에 지금 힘든데 원자재 그러면 원자재 수급도 약간 좀 불리한 상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고라든지 있는 종목인지 업종인지 그런 걸 좀 주시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판가에 이게 적용이 되지 못하는 종목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밴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실 때 항상 재무제표라든지 기업의 펀더멘탈을 제대로 한번 보시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금리 인상적인 게 워낙 또 강하게 지금 내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 관련된 금리 관련주 그 다음에 상사들 상사 관련주 종목들 이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좀 보여주시는 게 일단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 다음에는 지금 일본의 지금 엔저 현상이 또 국내 시장과의 또 마찰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이 이게 아베노믹스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 현상을 이제 엔고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엔달을 막 찍어낸 거죠. 네. 그래서 엔저 현상이 지금 생겼는데 지금 한국하고 따졌을 때도 옛날에 100엔에 뭐 1000원이 지금은 900 몇십 원밖에 안 합니다. 940, 50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따졌을 때 일본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비즈니스 했을 때 마찰이 되는 업종이 많습니다. 네. 특히 장비 업체들이 대부분 또 그런 게 많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장비라든지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이제 앞에 또 나아갈 때 방향도 볼 수 있으니까 일본도 같이 함께 한번 주시해 보시는 것도 우리 국내 시장 도움에 네. 좀 많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네, 현재 시황과 함께 관련돼서 주목해볼 만한 섹터들 점검을 좀 해주셨습니다. 유가 관련된 섹터, 그리고 금융과 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전지,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전해주셨네요.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원재 전문가께도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단기 모멘텀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박스권 상단 2,760에서 많으면 한 70 정도의 뭐 그쪽 상단을 기준으로 하는 박스권 장세인데, 박스권 장세인데 지금 역시 저는 이제 뭐 계속적으로 본다면은 뭐 지금 오늘 또 어느 정도 좀 상승했다가 지금 연기금이 한 700억 정도 매수했고, 뭐 증권 투자 오늘 금융 투자죠. 금융 투자에서 한 5천억 넘게 매수했는데. 이게 단기적인 매물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네. 뭐 내일이라도 바로 좀 돌아설 수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고점에서 조금 흔들리고 있다. 지금 점점 매물대 진입하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전체적으로 순환매 거의 다 돈 것 같아요. 오늘 네. 또 종목을 보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시는데 신규로 뭘 또 매수할까 그러기에는 또 쉽지 않은 장이다. 예. 역시 그러나 이제 조금 모멘텀이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은 조금 접근이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의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자,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이제 벌써 좀 마칠 시간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또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